안녕하세요. 팔자를 보상합니다. 누구나 하루 만에 끝내는 사주 공부, 마음 공부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그냥 하는 거라 좀 어설픕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인연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사주 초보 탈출과 마음 공부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그죠? 정말로 하루 만에 사주 공부, 마음 공부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게 신문이나 또는 우리 벼룩시장 이런데 또는 잡지책 이런데 보면은 지리산 20년, 속리산 10년, 거기서 돌을 닦은 그런 걸로 당신의 인생을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런 광고도 많았어요. 그죠? 사주 공부하는데 지리산에서 10년, 속리산에서 20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면 누가 사주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루 만에 사주 공부가 끝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10년, 속리산 20년 아닙니다. 자,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 마음 공부도 우리가 절에 선방에서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자선해야 마음 공부가 된다, 깨달음을 얻는다 하면 누가 마음 공부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 만에 마음 공부도 끝난다. 그런 절에 가서 10년, 20년, 30년 자선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자, 마음 공부가 간단해요. 자,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중동 재벌이잖아요. 만수르가 그죠? 근데 이 만수르보다 어마무시하게 몇천 배, 몇억 배 더 부자가 그죠? 더 부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수르보다 더 어마무시한 부자인 줄도 모르고. 근데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부자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부자구나 라고 깨닫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원래 부자인데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부자인 줄 모르고 살더라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깨닫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원래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깨닫든 안 깨닫든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고 살면은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마음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사주 공부하는 것도 마음 공부하는 것도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자였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만수르가 부럽겠습니까? 누가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대장인데. 그죠? 아무튼 부처님과 예수님이 보정한 부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은 자, 이분이 이제 정일간이에요. 정일간이면은 태어나는 순간 관성은 뭐로 정해집니까? 하도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겨울의 기운 수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재관인, 비식, 재성, 관성, 인성, 비극, 식성은 태어나는 순간 딱 정해지거든요. 이분은 겨울의 기운 수가 관성, 배우자의 기운인데 겨울의 기운 수는 임계,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주에 없어요. 그죠? 사주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배우자에 대한 기회, 배우자에 대한 생각, 배우자에 대한 논리, 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관사주를 만나면 잘 산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분이 다행히 그래도 무관사주는 아니고요. 배우자하고 만났는데 부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띠가 이분한테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쉽게 하면은 태어난 날 일지가 이 안방 배우자궁인데 안방에 양이 있다는 말은 그죠? 양띠 또는 삼합으로 하는 돼지띠, 토끼띠가 들어오면은 토끼띠, 돼지, 토끼, 양띠가 안방 출입이 원활하다. 돼지, 토끼, 양띠는 같은 집안이거든요. 얼굴만 틀리지 그냥 몸은 같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돼지, 토끼, 양띠하고 혼인을 하면은 순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도 순번을 매기면 이 돼지띠가 그죠? 이 돼지가 수기운이잖아요. 그죠?
관성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분한테는 정관이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베스트한 초이스를 했다. 결혼을, 선택을 거의 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룹들이 쭉 많잖아요. 여기서 보면 진을 보면 신자진도 있잖아요. 그죠? 자는 편관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방 출입이 원활하고 정관인 돼지띠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주 100%다는 거죠. 베스트하다. 그래서 이분은 돼지띠하고 결혼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일지법으로 봐도 되고요. 일지삼화법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일지 인연에 따라서 돼지띠와 혼인을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행을 보면은, 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 진, 미, 유 전부 다 수기운이 약해요. 그죠? 전부 다 여름에 기운 토기운이고 화토기운이잖아요. 가을에 금기운 하나 있고. 그래서 수기운이 굉장히 약해서 사주가 더운데, 돼지띠는 수기운, 겨울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수기운. 또 소도 있네요. 그죠? 금수가 왕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다 하는 거는 오행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금수가 강한데 화토가 강한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오행은 두 분 다 좋아요. 그죠? 두 사람 다. 당연히 오행이 되니까 조후는 이제 남자 입장이죠. 우리가 자축과 오미는 그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덥기 때문에 조후를 꼭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뱀띠 여인이 아주 조후적으로도 땡큐다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름의 기운 무토가 그죠 본인의 기운 사오미가 약하잖아요. 그죠? 축은 토기운인데 겨울의 기운이라서 토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후가 그러니까 록이 이 사람이 신약하다는 거예요. 신약을 도와주는 게 록 인연인데 록이나 록 보자인데 그러면 여름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오미 근데 뱀띠가 왔다는 거죠. 록 인연이라는 거죠. 그죠? 신약하다는 말은 일단은 체력, 에너지, 동심, 투쟁심이 약하다. 그 중에서도 체력만 보면은 내가 몸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띠 여인, 록을 도와주는 이 뱀띠 여인을 만나는 순간 내가 갑자기 힘이 세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록 인연이. 그래서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뱀띠 여인이 땡큐다. 그런 거죠. 일지는 아까 했죠. 일지법도 남자분 입장에서도 신이 신자진 삼합을 하고 또 사신 육합을 하잖아요. 그죠? 뱀띠가 안방 출입이 원활하죠. 그래도 일지법에도 또 맞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여자분 정일관 입장에서는 돼지가 뭡니까? 귀인이죠. 귀인법으로도 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오행, 조우, 록, 일지, 귀인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여자분 입장에서 이 남자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이 여자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거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일단은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 거다. 놓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법으로 볼 때는 아주 좋다. 그래요. 자, 궁합은 이제 궁성의 합인데 그냥 이 사주 전체를 다 펴놓고 연월일시 합을 보는 거예요. 천간은 우리가 이제 합을 보기가 애매하니까 빼고요. 그죠? 지지만 보는 천간은 생각이 오늘따라 내일따라 바뀌니까 이 지지만 일단 보자고요. 천간은 합이 없죠. 일단은 그죠? 합이 없으니까 일단 빼고 지지만 보면은 사해충, 축진파, 미신, 귀합, 기퉁이 합이죠. 암합도 되고요. 미중의 정합, 신중의 임수가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죠? 귀합, 기퉁이 합도 있어요. 옆집이고. 유는 당연히 이제 삼합으로 같이 물어지고요. 그러면 연월일시가 연은 조상, 생각, 가치관, 월은 부모, 형제, 월은 배우자, 태어나시는 자녀. 그러면 연월은 이제 합이 없으니까 좀 별론데 일시, 배우자궁과 자녀궁에 합이 있으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그래서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합이 있으니까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좀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기보다도 좀, 그런 부분은 이 돼지하고 뱀은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죠? 사는 사유축 금운동을 하고, 해는 해명이 목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성격 가치관은 틀리다. 성격 가치관은 틀리다. 여당, 야당처럼
자주 티격태격은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자주 티격태격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일시의 합, 오행조후로 일지귀인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헤어지기는 정말 어렵다. 정말 헤어지려 그러면은 뭐 눈에 뭐가 씌여가지고 바람을 핀다든지 뭐 눈에 뭐가 씌여가지고 진짜 뭐 그렇게 해서 뭐 변호사서도 소송하지 않는 한은 정말 칼 들고 싸워도 총 들고 싸워도 쉽게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궁합도 너무 어렵게 어마무시하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 우리가 여기 음양 오행 육신간지 12신자 이쪽 이론들 있잖아요. 이 이론들이 두 사람한테 어떻게 접목되는가, 그래서 이유가 많은가 사연이 많은가를 보고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게 묶여있다. 그죠? 강하게 묶여있다,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도망가지 못한다. 또는 내가 떠날 이유가 없다, 버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궁합도 아무튼 심플하게 쉽게 보시라. 사주 공부든 마음 공부든 궁합이든 뭐든지 간에 어렵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일단 질문을 한번 볼까요? 남편 중년운은 어떤가요? 자, 남편이 신약해요. 그래서 조금 신약하고 신약이 풀리는 시기는 이게 한 50대 정도, 53세 가서 미호사 정도 되면 신약이 풀리죠. 여름이 오니까. 신약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장사보다는 직장이 낫다. 사업 장사는 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 돈이 되면은 몸이 아프고 돈이 안 되면은 뭐 몸이 괜찮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낫다. 직장은 뭐 내 에너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시키면 시키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꼭 사업 장사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기운, 수기운이 강하니까 배우자 동업이나 배우자 가담 형태 또는 뭐 내가 큰 신경 안 쓰는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면 좋다. 그래요. 자, 저희 부부 100년 해로 할 수 있을까요? 100년 해로, 이건 뭐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죠. 이분 정일간 여자분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그죠? 100년 해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역학을 미신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다. 구태라 부적서라 사이비 정도 비슷하게 된다. 그렇게 역학을 참조하시면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 그죠? 뭐 미래에 100년 해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냥 현재에 맞게 뭐 좋다. 인연이 좋고, 그죠? 합이 많으니까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뭐 그게 그냥 100년 해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너무너무 잘 살고 싶다. 뭐 이해합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없는데 물기운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 남편은 더 이상 운이 잘 안 풀렸으면 한다. 자, 이거 남편이 너무 잘 나가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 곁을 떠날 수 있으니까 좀 대충 뭐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죠? 너무 잘 나가면은 도망갈까 봐서. 그죠? 이해합니다.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일관 입장에서는 배우자궁의 미가 뭐예요? 식신이잖아. 식신은 콩지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고, 뭐 밥해라 하면 밥하고, 막 이런 게 콩지잖아요. 그죠? 팥지는 뭐 말 시키도 말 안 듣는데, 콩지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잘 나가면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남편도 뭐예요? 남편도 식신이에요. 그죠? 남편도 이제 안방 배우자궁에 식신이 있으니까 좀 내 맘대로 해라 하는 기질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기질이 있으니까 좀 티격태격을 하겠죠. 남편도 아내를 콩쥐처럼 대하고 아내도 남편을 콩쥐처럼 대하니까 이건 좀 티격태격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 이런 간지작용들이 있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밌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역학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꼭 역학 공부, 사주 공부는 함께 하시라. 남편이 중년운에 돈도 잃고 사기도 당한다는데 정말일까요? 그건 아마 이게 53세쯤 미호사로 오면은 그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여름의 기운이면은 비견급제잖아요. 그죠? 비견급제가 오니까 재물을 분탈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누가 이렇게 사주를 얘기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편분이 인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 여자분도 인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또는 인내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된다, 뭐가 된다면 확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뭔가 자를 재지 않고, 뭔가 한 번도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잔잔히 챙겨보지 않고, 확 달겨드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된다면 정말로 돈 잃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와서 돈 된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찬찬히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인성,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가 정해진 사주는 없다. 운명하게 운이 명을 운전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명을 운전하는 것이 운명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이런 인성이 좀 부족하니까 인성 부분은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 좋다. 이런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궁합이나 인연은 이런 식으로 쉽게 보시라. 사주 두 개를 딱 꺼내놓고 뭔가 우리가 이쪽에 사주 이론에 접목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 내가 버릴 이유가 없다. 그렇고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좀 불안하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나겠습니다.